자, 오늘 그 C샵 챕터 자 5장이고요. 챕터 5 5장이고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이건 이제 고급 내용이고요. 예, 그 이게 이제 용어가 이제 클래스라는 용어가 쭉 나옵니다. 뭐 클래스의 개요, 클래스의 사용, 클래스의 생성, 클래스 변수, 뭐 추상화가 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 폼이라고 해서 윈도우 폼 기본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여러분들 C샵 가지고요. 실제 이제 윈도우 운영 체제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바탕 화면에 깔려 있는 그런 아이콘 이제 클릭하시면은 프로그램 실행되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C샵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압축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뭐 C샵으로 뭐 백신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뭐 C샵으로 간단한 뭐 에디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무슨 뭐 통신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 그리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예.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우리 기초문법 가지고 그런 걸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제 보시는 이 내용이 거의 일부분이고 실제 이제 그 하나의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안에 제공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 그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그 조금 장기간에 계속 다루셔야지 뭐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래 한글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요. 기초문법 배워가지고 아래 한글 바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쉽지만은 않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문법적인 것만 그냥 배우고 바로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실제 이제 그 어떤 그 처리하는 그런 이제 뭐 공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연구를 또 해야 돼요. 뭐 방법이라든지 그 기존에 이제 만들어 놓은 그 것들 중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건 없더라 하면 떻게 만들까 연구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일단 자 여기 이제 클래스 파트 자 요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자바 할 때 한번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요런 거 조금 C샵 파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바에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바 언어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랭귀지고요. 예. 이 C샵도 예.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런 클래스 개념이라든지 객체 지향 뭐 그런 개념들도 거의 이제 같다고 보셔야 돼요.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현을 C샵 형태로 구현을 해 놓은 거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하나는 또 이제 자바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뭐냐라고 하는 설계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소프트웨어 공학 하시는 박사님들이 어, 자그 시간을 투자를 많이 이제 또 이제 들여가지고 개발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거 연구를 하겠죠. 그래 이제 이를 찾아냈다. 이전에 개발했던 방법들은 이런 단점들이 있고 이런 한 것들이 힘들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앞에서 이제 개발했던 그 방법들을 보다는 더 좋고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계도처럼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뭐 자바라는 언어, C샵이라는 언어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시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뭔지 OOP라고 하는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OOP라고 하는 그 이런 이제 개념이 실제 이제 그 교재 한 권으로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론적인 거를 달달 외워가지고요. 예, 그냥 말 그대로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외워가지고 뭔가 이제 적용하려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컴공과 학생들도 처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어떤 개발 방법 하는 이제 그런 거 이제 배우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뭐 처음에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 방법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 이게 이제 나온 건데 그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을 막 암기하고요. 뭐 이렇게 시험 치기 위해서 암기를 그대로 해요. 막 그 정의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다 외웁니다. 이건 무엇인지 뭐 이렇게 무엇이란 하면 그대로 외우고 실제 여러분들 그 자격증 시험 치실 때는요. 만약에 주관식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다 외워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다 외우고 시험을 쳐서 점수가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은 실제 프로그램 만들 때 그 개념을 잘 쓰고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컴공과 학생들도 실제 이제 자바라는 그런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개발하면서 구현을 이제 해보면은 아 지금 이렇게 구현한 거를 이론 시간에 배웠던 이런 개념이구나 역으로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그 이론만 달달 외울 때는 뭔 말인지 사실 이 개념이 잘 안 와가지고 좀 헤매는 학생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툴을 설치를 해서 개발 툴을 설치해 가지고 실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어려운 개념들도 이해가 돼요.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 하실 때 교재상에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내가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와닿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읽기는 다 읽죠 한글이니까. 근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 실습 예제를 먼저 해보세요. 실습 예제 그 코드를 한 땀 한 땀 해서 이제 그 다 입력을 하고요. 한 땀 한 땀 다 입력을 해서 이제 딱 실행을 하고 나면 이 코드에서 지금 흐름 우리가 이제 기본 코드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그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 코드에서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역으로 실습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죠? 그렇게 이제 하시면 조금 수월합니다. 예. 그래서 교재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습을 이렇게 또 하는 방법 관련된 예제를 가지고 그런 방법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일단 이제 뭐 이런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교재에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 지금 자료에 보면 뭐 코드가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그 교재에는 그 내용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이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그러죠. 그 우리가 C 언어에 보면 구조체라고 해서요. 앞에 여러분들 C 언어로 프로그램 할 때 구조체까지는 우리가 구조체, 공룡체 뭐 그런 자료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자료형까지는 이제 배우지 않았는데 그 또 이게 이제 기존에 C 이제 뭐 해보셨던 분들은 구조체를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형을 모아서 하나의 또 다른 이제 자료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C샵이나 이제 자바 언어에서도 기존에 요런 이제 구조체라는 거를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때 이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따온 거예요. 따와서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예전에 언어를 이미 다뤄 보셨고 뭐 C 언어에서 구조체라는 걸 한번 봤던 분들은 그게 클래스구나. 여기서는 클래스라고 하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이전에 우리가 함수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C 언어 할 때. 그때 이제 그 함수라고 했던 거를 객체 지향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제 이런 게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에 요런 이제 이런 이제 속성하고 속성 변수 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조체 만들 때 C 언어에서 구조체 만들 때 다양한 타입의 변수를 이렇게 모아서 구조체를 만들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변수들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기능 함수죠 함수 함수를 요 클래스 블럭에다가 같이 이렇게
감싸서 요거는 이제 클래스다. 예, 클래스를 구성할 때는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메소드로 구성된다. 함수를 메소드로 가거든요. 객체 지정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C 언어에서 함수라고 했던 거는 뭔가 이제 이 함수가 다른 어떤 클래스 개념이나 그런 걸 같이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함수 선언해서 그냥 호출해서 쓰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었고, 객체 지정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이제 클래스 안에 변수도 들어가고 함수도 들어가는데, 이런 이제 이 클래스 안에 구성하는 이런 이제 변수들을 우리 이제 속성이라고 하고요. 클래스 안에 있는 이런 이제 함수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런 이제 클래스, 자 여기 클래스 객체 지향 언어 원하는 새로운 자료형 정의라고 있는데, 이 클래스가 이 클래스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 그냥 클래스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재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량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좀 요약해서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뭐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그것도 옛날 영화인데 매트릭스라고 해서, 그죠? 많이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재방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예전에 나왔던 영화라서 재방송으로 이렇게 접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매트릭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실세계가 사실은 허구죠, 그죠? 영과 일로 되어 있는 허구 세상이잖아요, 그죠? 저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걸 만들어 본 거 참 희한하게 좀 그런 거 어떤 게 생각해서, 그죠? 어, 그 이제 상상력이 막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이제 뭐 그런 이제 상상력 이 이제 그런 쪽이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 이렇게 옛날 과학 영화에 나왔던 게 지금 그게 구현이 돼 있고, 그죠? 그러면 사람이 상상하는 걸 허무맹랑하다 그러죠. 허무맹랑하다라는 그런 거 있죠.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사실 그것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반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이거 구현도 가능하구나 이제는. 예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구현도 가능하구나. 그럼 그 허무맹랑한 그 생각을,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는 사람, 기존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그걸 먼저 찾아내고 생각해내고, 왜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없었던 때에서 또 이제 이런 게 만들어져가 새롭게 이제 나올 때, 기존에 이제 그 프로그래밍 이제 언어, 예를 들어 C라는 언어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 우리 C 언어 배워보셨잖아요, 그죠? 이제 말이 통한 거예요. C 언어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C 언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뭐 일상생활의 문제점,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뭔가를 이제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 힘으로는 조금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조금 이제 많이 힘이 든다든지 시간이 많이 든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컴퓨터 기기한테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이제 일 처리를 하는데, 이게 왜 기상 예보 같은 거 있잖아요. 기상청에 예보, 특히 이제 그 기상청에 그 보면은 일반 컴퓨터 쓰는 거 아니죠. 우리가 쓰고 있는 데스크탑 이런 PC 가지고 일기 예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슈퍼컴퓨터 막 쓴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 슈퍼컴퓨터 그 여러분들 이제 서버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서버, 요즘에 서버 해킹 당했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그죠? 근데 그 서버나 슈퍼컴퓨터의 그 실제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기계 부품, 컴퓨터 부품이죠. 예, 이제 그런 쪽 하고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하고 이 데스크탑용 컴퓨터하고 똑같으냐? 성능이 달라요. 만들어질 때. 예, 조금 옛날 얘기하고 조금 이제 묶어서 제가 얘기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스타게이트라고 또 영화에 이렇게 보시면은, 스타게이트 맞나? 하여튼 스타게이트
그 뭐야 우주선 나오고 외계인 나오고 스테게 맞나요? 왜 그 공격 이렇게 받으면 우주선이 막 불이 막 나잖아요. 예, 막 공격 받아가지고 막 불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우주선 수리하기 위해서 우주선 그 옆에 벽에서 뭔가 끄집어내죠. 서랍처럼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그 끄집어내면 그게 보면 기판이 쫙 붙어 있습니다. 예, 거기 쫙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보면은 막 수리한다고 막 하죠. 예, 그런 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고장이 났을 때 만약에 CPU가 고장 났다. 램이 고장 났다.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 CPU를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CPU를 뺀다든지 안 그러면 램 있죠, 램을 뽑아버리면 보드가 타버립니다. 예, 쇼트가 일어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장난다 이 말이 못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드 자체가 타가지고 부품 자체가 고장나 버려요. 예. 근데 이제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있어요. 하늘 나는 비행기가 있는데 하늘 나는 비행기에 예를 들어서 시동이 꺼지면 어떻게 되죠? 추락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비행기 고장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은 CPU 갈아야 되니까 시동 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기 다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얘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CPU를 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메모리를 교체를 해야 돼요, 수리할 때. 근데 전원을 탁 하늘에 떠 있는 상태인데 전원을 꺼버리면 추락해 버리죠. 그러면 이제 추락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동 안 끄고 전원을 안 끄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서버 쪽의 기술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런 데스크탑 우리가 이제 일반 이제 퍼센트 컴퓨터라고 하잖아요. 개인용 PC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 거기에는 이런 뭐 핫스왑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 이제 부품을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뺐다 꼽았다 하더라도 이 쇼트가 나지 않도록 그런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특정 이제 장비가 만약에 뭐 CPU가 뭐 하나가 팍 터져가지고 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로 뽑아내고요. 새로운 CPU 딱 꽂으면 바로 동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원이 딱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껐다 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터미네이터 뭐 영화를 이렇게 보면 터미네이터가 본인이 터미네이터 1입니까? 뭐 이렇게 팔을 이렇게 다쳤는데 야 팔 이거 수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기가 수리를 하잖아요, 그죠? 수리하기 위해서 자기 전원 끄진 않죠. 살아 있잖아, 그죠? 전원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팔을 자기가 수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팔 그 부품을 뺐다 꼽았다 이렇게 부품을 할 때 쇼트 나면 안 된다, 그죠? 사실 이제 그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당연히 이제 성능 쪽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그렇지 핫소프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지금 그 예전에는 서버에 있던 기술이 데스크탑 쪽으로 이렇게 쓰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CPU는 아시죠? 보드 안에 보시면 사람 머리 역할하는 CPU가 있잖아요, 그죠? CPU 안에 뭐 듀얼 코어 들어보셨어요? 옥타 코어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것도 여러분들 처음에 나올 때 인텔 펜티엄 뭐 586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예, 그런 게 없고 그 코어 개념이 뭐냐면 사람이 이제 머리에다가 보면 저 안에 오네 여기 한 쌍이 하나로 봤을 때 뇌 하나로 봤을 때 이 뇌를요 이 머리 한 통에다가 두 개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듀얼 코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나의 뇌가 있는데 머리통 하나에다가 뇌를 이제 두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옥타 코어는 뇌를 뭐 8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보이기는 그냥 머리는 하나처럼 보이는데 8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개념들 그걸 또 스레드라고 해서 그걸 또 이제 나눠서 이제 또 처리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서버 쪽에서 다뤘던 그런 기술들인데
이게 이제 보편화된 거예요. 조금 이제 싼 컴퓨터들도 서버에 비해서는 우리 이 개인용 컴퓨터는 싸잖아요, 그죠? 노트북하고 이런 거 나오면 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서버에서 썼던 기술들 중에 이제 이렇게 또 밑에 컴퓨터로 이제 내려와서 지금 쓰이는 것도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컴퓨터 쪽에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이제 개념들, 뭐 새로운 뭐 하드웨어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이나 뭐 이렇게 새로운 거 이렇게 나오면 처음에는 이게 많이 조금 어 그러니까 그 나올 때 그좀 많은 연구를 하고 나왔겠죠. 그다음에 일단 비싸겠죠. 그만큼 비용이 비싸겠죠. 그래서 일반 이렇게 많이 이제 어 보급이 되기까지는 좀 힘이 드는데 그 뭐 지금 슈퍼컴퓨터 뭐라고 하는 거기에 상당히 이제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특허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예, 일반 컴퓨터 만드는 그런 그 이 안에 있는 이 기술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기술들이 이제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에,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는 처음에 뭐 이렇게 배울 때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이게 이제 EDPS라고 해서 초창기에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뭘로 되어 있느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되어 있다. 하드웨어는 우리 몸하고 같은 거고 소프트웨어는 우리 정신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몸은 체육만인데, 어? 소프트웨어는 맹구, 뭐 땡치리 뭐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애매하죠. 몸은 좋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뭘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성능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서버는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이 이제 됐는데, 이제 C 언어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각 분야에 이제 쓰는데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이게 아까 제가 기상청의 날씨 예보 같은 거 아직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걸 처리할 수, 문제를 해결할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모레, 뭐 3일 뒤에, 뭐 일주일 뒤에 이게 어, 이제 뭐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뭐 바람이 많이 부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맞출까? 어, 더 정확하게 이전보다.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계속 한 거예요. 하는데 이제 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 우리 그 실세계, 우리 사는 세계를 컴퓨터한테 뭔가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요. 야, 우리 실세계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 네가 한번 처리해봐,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세상을 이 컴퓨터가 이해하는 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넣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세계를 컴퓨터 가상세계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집어넣을 수 있지? 그래서 컴퓨터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쫙 만들어 놓고요. 대한민국의 기상 그 쪽에 이제 그걸 측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돌아갈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예, 그대로 이제 하기가. 어 그래서 이제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 게, 실세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제 실세계를 표현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실세계를 표현하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지? 라는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속성, 특성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자, 이 사람은 뭐 키가 얼마고, 뭐 몸무게가 얼마고, 그다음에 뭐 시력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혈액형이 어떻게 되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름이 뭐고, 뭐 이런 것들. 예, 실생의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 다리는 두 개고, 뭐 팔도 두 개고, 손가락이 10개고, 이런 거 있죠. 데이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눈동자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시력은 뭐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예. 그래서 뭐 요런 것들 이제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물을 이제 설명할 때 특징, 특성, 요런 게 필요하구나. 이게 요걸 일단은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된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이렇게 우리 실제 실세계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동작하잖아요. 새는 막 날라다니고 그죠? 짐승들 막 뛰어다니고 그죠? 또 뭐 먹기도 먹고요, 막 수영도 하고 그죠?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별별 거 다 하죠. 뭐 이렇게 뭐 막대기 쫄고 막 칠 수도 있고 막 노래도 부르고 그죠? 밥도 먹고 뭐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대소변도 보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람이라는 어떤 사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제 사물이라고 일단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딱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요런 데이터에 해당하는 특징에 대한 요런 것들을 이제 이름이라든지 혈액형이라든지 뭐 크기, 뭐 크기도 몸무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몸무게라든지 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뭘 할 수 있는지 보니까 뭐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뭐 누울 수도 있고 뭐 뛸 수도 있고 요런 거 있죠. 예. 말을 할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예. 이런 것들을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능. 이걸 이제 우리가 기능이라고 하면 앞에서 우리 배운 것 중에 함수 있다, 함수. 함수가 뭔가 이렇게 호출하면 뭔가 기능을 실행해 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요거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예, 묶어가 한 덩어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실세계를 한번 표현해 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실세계를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한 방에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그 이런 속성과 이런 기능, 요 메소드로 되어 있는 이제 이 클래스를 이제 우리 이제 이게 이제 객체라는 개념을 쓰는데 원래 이제 객체라는 게 이제 이 속성하고 이 메소드를 이제 묶어서 이렇게 객체라고 하거든요. 객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객체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객체가 아니라 완성된 어떤 이제 그 객체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부품 객체를 만드는 거죠. 부품 객체는 이제 안에 속성하고 메소드로 됐어요. 예. 그래서 요런 이제 부품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조립해서 큰 이제 객체를 만들어 가자. 요런 이제 개념이. 여기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개념이에요. 객체 부품을 먼저 만들고 그 객체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들자 하는 요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객체로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죠. OOP. 그래서 객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는 뭘로 돼 있다? 속성하고 속성하고 메소드. 속성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변수,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인데 그 변수에다가 키는 얼마고 혈액형은 뭐고 또 뭐 몸무게는 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담아놓은 이름은 뭐고 이런 식으로 다 담아놓은 거예요. 정보죠. 정보를 담아놓는 거고 그 정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처수가 있는데 처수 이름 뭔데 하면 이게 정보 처수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뭐 처수 이름이 이 사람 이름 뭔데 하면 철수. 여기 뭔가에 대해서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키가 어떻게 되는지,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실세계는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객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쓰는데 이거 이제 객체를 그러면은 만들 때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객체를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이전에 그 프로그램 개발할 때 그 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개발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면 계속 재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만드는 거 또 만들고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지 보수도 하기 쉬워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안 같은 거 요즘에 보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자바 언어 이렇게 할 때 보안적인 부분도 프로그램 설계할 때요, 보안도 고려해서 나온 거예요. 보안. 그 전에는 보안 개념 무슨 이게 없었죠. 그러니까 새로 이제 언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보안도 고려해주고 재사용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실세계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 사실 한 가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모아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결하자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요런 이제 객체를 쓰는데 이걸 이제 우리 코드 만들 때
똑같은 이제 객체인데요. 이거를 이제 100개를 그대로 코드로 작성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비효율적이죠. 객체를 똑같은 거를 뭐 게임 같은 거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게임에 뭐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똑같은 캐릭터 여러 개 일꾼 만들어 가지고 막 취치하고 하잖아요, 그죠? 예, 안 해보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모양이에요. 기능도 똑같아요. 그걸 따로따로 프로그램 짤 필요 없다는 거. 개발하는 입장에서 그걸 짜지 말고 그거 똑같은 거 여러 개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서 쓸 때는 그거 직접 코드를 짜지 말고 다 그걸 짜주지 말고 틀을 만들어서 쓰자. 틀. 예. 틀 개념은 우리 저기 붕어빵 개념 많이 이제 쓰거든요. 왜 겨울에 왜 군고구마하고 붕어빵하고 많이 좀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붕어빵 보면 붕어빵 틀이 있고 붕어빵 틀 하나만 있으면 예, 언제든지 그 붕어빵 그 구워가지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찍어낼 수 있죠. 예,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나온 게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코딩해서 만들어서 계속 코딩해서 우리가 필요한 수만큼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클래스라는 걸 이제 틀이죠, 틀. 이 객체를 찍어낼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이 툴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쿵쿵 찍어내서 그냥 예, 생성해서 쓰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개념이 이제 클래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클래스 하면 틀인데 무슨 틀? 객체를 찍어내는 틀. 예, 객체를 찍어내는 틀.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단 요 클래스 개념이 이렇게 용어가 나와서 간단하게 이제 이 클래스까지 이제 이렇게 설명 좀 드렸긴 한데 제가 객체 지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클래스까지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자 클래스는 객체 지향 언어 원하는 새로운 자료형 정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클래스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이제 객체가 있어요. 표현해야 될 객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객체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객체를 찍어낼 수 있는 틀을 클래스라는 걸로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객체가 속성하고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속성하고 메소드로 구성된 객체를 찍어내려고 그러면 그런 틀을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요 클래스라는 거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요런 식으로 요게 이제 안에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이제 클래스 안에는 보면 변수인데요. 예, 맞아요. 그 변수 개념인데 클래스 안에 쓰는 이 변수를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자.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개념이에요. 따로 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 기존의 프로그래밍 그 언어에서 사용했던 거를 가져와서 어떻게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그 메소드 클래스 안에 메소드까지 포함시킨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클래스 안에 이렇게 이제 속성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속성하고 메소드도 같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카라고 하는 여기 이제 클래스 만드는 이제 형식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클래스 카 해가지고요. 요 카라고 하는 게 자동차죠. 자동차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보통 메이커 자동차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모델 많잖아요. 소나타인지 그랜트인지 그죠? 그 다음에 배기량 같은 거 몇 cc 인지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가격도 들어가겠죠. 가격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카 넘버 인 타임 아웃 타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제 뭔가 이제 관리를 위한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필요한 속성을 이제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보시면 뉴카 해서 10 이렇게 이제 지금 요거는 카라는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클래스 타입의 이제 배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카라는 이제 객체를 이제 그 배열에다가 이렇게 이제 저장해서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배열 만들 때 뭐 int, 인티저 타입도 있고 뭐 플롯 타입, 더블 타입 앞에서 뭐 캐릭터 타입 그런 배열 써보셨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객체를 찍어낼 수 있는 이 클래스 요게 이제 자료형 하나의 자료형을 쓰는데 클래스도 우리가 기존에 이제 자료형처럼 이제 뭐 배열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일단 뭐 클래스는 뭐 속성과 메소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찍어낸다. 까지만 일단 설명드렸습니다.